그러면 제가 지금 해보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 날은 이제 기억력 테스트라는 걸 해볼 거예요. 어, 이제 부모님들한테 제가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일단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기억력이랑 이해력을 좀 분리해서 봐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는 좀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거를 이렇게 내가 좀 지도하고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 둘의 개념을 좀 분리해서 봐야 돼요. 기억력과 이해력을 분리해야 되는데, 기억력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정보를 얼마나 빠르게 입력할 건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입력. 안 되네. 음. 그러니까 정보를 내 머릿속에 얼마나 빠르게 집어넣을 거냐, 그리고 잘 오랫동안 유지할 거냐, 그 정보를. 그쵸? 두 가지죠. 잘 유지하는 것까지가 기억력이고요. 이해력은요, 특정한 정보를요, 어, 얼마나 잘 소화하느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을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거나 같은 걸로 봐요. 근데, 어, 좀 이걸 분리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기, 기억을 잘하는 거에 대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인드맵이고, 마인드맵 기억법이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는 것 중에. 그 다음에 이해 부분은, 만약에 성인이라 그러면, 이 빗대어 이해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돼요. 빗대어 이해한다는 게 뭐냐면, 보통 성인들은요, 이미 나쁘게 얘기하면 머리가 굳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기준 틀을 갖고 있어요. 이미 어떤 특정 정보에 대한 기준 틀, 기준 틀 같은 게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내가 무언가를 배우거나 학습해서 내 걸로 받아들일 때는 이 기준 틀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두 가지로 작동을 해요. 하나는 비교, 하나는 대조, 이렇게 해서 작동을 해요. 그래서 비교 같은 경우는 이거 내가 알고 있던 그런 거랑 비슷하네 하면서 그러니까 같은 점이랄까요? 공통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어떤 두뇌가 그렇게 작동을 해요. 그리고 대조가 또 발동을 해요. 작동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는 내가 알고 있던 거랑 좀 다른데? 하면서 약간 반대되는 거. 다른 점. 이런 쪽으로 머리가 이제 작동을 해가지고 그 정보를 받아들이려고 해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력과 이해력을 좀 분리해서 봤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 학습을 할 때도 이 둘은 좀 나눠서 진행을 하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일단은 기억력 관련돼서 진행을 할 거예요. 기억력. 기억력.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기억력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볼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학생 때 기억력을 올리는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공부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있어. 그게 이제 마인드맵 기억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기억법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인 테스트 같은 게 있어요. 기본 기억력 테스트를 하는데, 음, 그 첫 번째가 이제 뭐 랜덤한 단어들을요, 순간적으로 얼마나 많이 기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특정한 단어들을 뭐 10개든 20개를 기억을 할 때 순서대로 기억할 수 있는지, 거꾸로 그 순서를 거꾸로 기억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억하려고 하는 그 단어에 뭐 예를 들면 7번째 단어가 뭔지, 아니면 11번째 단어가 뭔지, 이렇게 중간중간에 내가 원하는 정보만 이렇게 빼내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런 게 가능한지도 테스트를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테스트를 해볼 거고, 또 여기 보시면 이제 숫자 테스트라고 그래서 랜덤한 숫자, 만약에 뭐 아무거나 넣어볼게요. 막 이렇게 한 열 몇 자리 랜덤한 숫자를 만약에 내가 기억을 해야 돼. 이럴 때 얼마나 잘 기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테스트 해볼 거고,
그 다음 일상생활에서 이제 사교라고 그러죠. 사교. 음. 우리는 이제 이걸 사교라고 그러잖아요. 친구들 만나고 하는 거 사교. 사교를 할 때 예를 들면 어, 사람을 만났어. 그랬을 때 이 사람의 특징, 뭐 이름과 얼굴을 매칭하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테스트 해볼 거고. 그래서 우리 조카한테 이제 이런 걸 몇 가지 테스트 해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좀 파악을 하고 우리 조카가 어느 정도 기억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간단히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근데 이건 안 해봐도 제가 느낌이 와. 뭐가 오냐면 분명 나랑 똑같았을 거야. 제 어릴 때랑 똑같이. 특정하게 기억력이나 뭐 암기하는 법 이런 걸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못할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제가 테스트를 해서 한번 확인해 볼 거고. 그리고 이런 시작점을 좀 찍는 게 중요합니다. 공부를 하기 전에 시작점. 그러니까 처음 아무것도 없을 때 기초 수준을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방법론이나 이런 기억력이나 기억법 같은 걸 배우고 나서 그러면 다음에 목표점을 잡아서 얼마나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작점을 찍는 방법으로서 아마 기억력 테스트를 제가 첫 번째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뭐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을 할지, 2주에, 일주일에 두 번씩 강의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기억법의 어떤 핵심 원리 두 가지를 일단 가르칠 거고, 또 스마신 스코프라고 해서 기억 원리 12가지가 있거든요. 이걸 좀 소개를 해줄 거예요. 근데 이왕 공부하는 거 이런 거는 다 암기해서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 줄 겁니다. 그리고 계속 복습해서 쓸 거기 때문에 아마 자연스럽게 머리에 기억이 될 거예요. 음. 이런 거는 배워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날은 이제 이런 걸 할 건데, 그리고 핵심 원리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상상력이랑 연상결합이라는 개념인데, 이 두 가지를 좀 연습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뭐 동물 기억하기 이런 거는 상상하기 좋거든요. 이런 걸로 한번 테스트 해볼 거고, 충분히 잘 했는지 이런 것도 테스트 해볼 겁니다. 그리고 과제도 제가 지금 생각 중이에요. 과제 같은 것도 좀 내서 일주일에 두 번 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을 하면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 시간 동안은 직접 자기가 테스트하고 연습도 해보도록 과제를 낼 겁니다. 이런 거 좀 잘 따라왔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첫 번째 과제는 이제 제가 궁금했어. 그래서 주변에 혹시라도 공부 잘하는 친구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이렇게 가서 인터뷰 한번 하는 거. 그런 거 찍어서, 인터뷰 찍어서 저한테도 공유를 해주면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주변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한번 찾아서 인터뷰 해보라 그러고, 궁금한 거 질문해보라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시험을 준비하거나 이러면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정보를 얻어오도록 해볼 겁니다.